3월 28일 사건 기록 접수, 그리고 4월 22일 전원 합의체 1차 합의 기일, 그리고 2차 합의 기일이 4월 24일입니다. 이제 저 관련 내용들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됐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졸속이라는 어떤 판단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성치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견서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의견서가 어제 국감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유하지 않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막았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의 목소리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감사 시작 전까지 비공개 원칙이다. 대법원의 답변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의 소상이 담겨있는 그 대법원의 답변서, 의견서를 비공개가 원칙이다. 국힘과 공유할 의무 없다. 함구령. 대법원에 대한 예의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설명들을 보면 지금 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공유해선 안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 등등 뭐 이런 지금 현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들이 이게 국회법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저렇게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국회 상임위에서 어느 상임이든 법사위를 떠나가지고 어느 상임이든 국정감사 기간에 네. 사전에 이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청을 피감기관에 하면은 네. 자료 제출을 요청한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네. 피감기관으로부터 요청 제출받은 자료는 다 목록을 해가지고 저 책상 위에 감사위원들, 그러니까 각 국회의원들 책상 위에 이만큼 쌓이는 것들이 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피감기관에 무슨 자료를 요청해라, 자기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상임위 위원 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협조하는 그런 위원들에게만 저 자료를 제공하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아래에 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국회법의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직권남용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은 이거는 그 국회의원의 권한이고 네. 또 그걸 또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제한적으로 적용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게 대법원에서는 가장 준비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위원회 전체 다 봐달라고 이렇게 제출했지만은 일부 제한적으로 보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또 이제 저항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 자체를 갖다 허용치 않겠다는 그런 편파적인 국회 운영으로, 이거는 대의민주주의가, 국회가 왜 대의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대의민주주의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저게 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어느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경 변호사님, 자,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함구령이 내려지고 국힘과 공유 의무가 없다. 자, 지금 바로 저겁니다.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감사 시작 전까지 필히 비공개 원칙으로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 외부 유출 방지 차원이다. 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지금까지 무슨 노력한 겁니까? 아니, 뭐 사실 저 답변서가 저희도 뒤늦게 이제 공유가 되는데 네. 88쪽이에요. 저거를 뭐 쓰는데 노력을 했으면 대법원이 했지 이게 국회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법원도 저 자료를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한 거지 민주당에만 제출한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봐야죠. 맞습니다. 뭐 민주당에 제출하면서 이거 보안 유지에 따라 신신당부한 그런 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법조인이라면 어느 정도 사실 공지의 사실이거든요.
거거든요. 대법원에 소송 기록 접수되면은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연구관들이 다 보고 네. 이 다 공유가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사실 모르지 않아요. 민주당의 네. 법사위원들 상당 부분 또 법조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월 28일,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된 날부터 기록을 봤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뭐 이틀 만에 합의했다, 뭐 일주일 만에 판결문썼다 그게 아니라 그게 더 간명하고 지지층을 훨씬 더 선동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만약에 노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사인의 동설 정말 가짜뉴스인 사인의 동설을 그렇게 흘리면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천 부위원장님,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 특히나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심은 네.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3개월은 또 3심도 3개월 이내인데 그렇게 보면은 3월 28일 날 사건 접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 살펴봤고 5월 1일 날 이제 선고를 했다면 3개월 이내, 2달 만에 한 거니까요. 요게 이제 맞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던 것, 2심에서 4개월 걸렸던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근데 1심에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여러 재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뭐 소송 기록 전달 안 되고 이런 것들 다양한 뭐 지연 전략 펼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1심이 지연됐던 이유는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을 수십 명을 했거든요. 그게 결정적 전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지자들은 4월 22일 날 시작해서 5월 초에 판결 난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지연된 정의는 뭐 정의가 아니다. 이런 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만 피의자의 입장이나 그 피의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너무 빠르면 이건 졸속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월 28일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소송 기록 접수 이후에 이때부터 대법관 대부분이 다수가 소송 기록 검토를 접수를 그 기록을 검토했다는 기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면은 그래도 좀 지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들은 저 정도 기간이면 그래도 검토를 했네. 억울한 건 아니네라는 건 이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래도 그 검토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정도는 밝혀도 됐던 것 아닌가. 그런 좀 친절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좀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지지층도 3월 28일 날 사건 접수 기록되고 그 이후부터 즉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사건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지금 이 중앙일보 보도 그리고 함구령 이야기를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